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조지 오웰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는 동물농장은 어떤 배경에 의해 쓰여졌는지, 세 번째 그 동물농장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지 오웰은 그 불황자 생활을 했죠. 파리에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정치적 부패는 민중을 공공으로 몰아간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판 없는 사회는 망하고, 네 번째 7계명, 다섯 번째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소설의 주인공의 어떤 그 비교를 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98학년도 서울대에서 출제된 지문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면서 생각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생각 정리하기 위해서는 잘못은 우민화된 민중에게도 있고, 또 지배자들은 어떻게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지, 세 번째 그렇다면 해겔은 어떤 식으로 사상을 전개해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했는지, 인정투쟁과 주인과 노예의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동물농장이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순서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지 오웰의 소설인 동물농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 오웰은 1903년도 인도에서 태어났죠.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이어입니다. 영국의 총리가 블레이어 총리죠.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좀 재밌을 것입니다. 나중에 필명으로 조지 오웰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영국의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국에서 그 하급 관리 아들로 태어났죠. 인도에서 태어났죠. 인도에서 태어났고, 후에 그 사회주의로 전향해서 1937년 말에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사회주의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4년 러시아 혁명가 스탈린의 배신에 바탕을 둔 정치우화 소설인 동물농장을 써서 일약 유명하게 된 그런 작가이죠. 이 사람은 스탈리즘의 본질을 간파하고 거기서 다시 현대사회 밑바닥에 깔려있는 악몽과 같은 전체주의 풍토를 작품에 정착시킨 그런 사람으로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물농장은 이제 그 정치 우화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성격은 풍자적, 비판적, 우화적이고, 구성은 단순 구성,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은 현대의 어느 농장, 제재는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일들, 주제는 권력의 타락과 변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권력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질해 갔는가, 이런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 조지 오웰의 동물의 농장입니다. 자, 그러면 줄거리를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존스라는 농장주가 있습니다. 농장주가 있는데, 여기에 농장에 길러지고 있는 가축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수태지 메이저 영감이 자꾸 그 반란을 일으키라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반란의 우두머리가 나폴레옹이죠. 그 다음에 스노우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그 어려운 이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해놓으면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킬러, 이렇게 세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쿠데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사회주의 혁명,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어서 존스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 스노우볼 이 사람은 조금 그 이상주의자입니다. 즉, 이 사람은 이제 강경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권력 다툼이 일어나죠, 내부에서. 그래서 나폴레옹과 둘이 권력 다툼에 의해서 스노우볼이 축출이 되죠. 자, 스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킬러는 그 동물이죠, 사람이 아니라. 그게 이제 의인했으니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스킬러는 우리 이 현대 사회로 봤을 때 정보부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정보부장. 우리나라의 과거에 악명 높았던 그 중앙정보부 또는 안전기획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보부장들은 그 말로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김형욱이, 이후라, 김재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이 정보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은 정보를 조작하고 또 사람들을 협박하고 또 공포로 몰아가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 나폴레옹이라는 이 지배자죠. 지배자의 권력을 강화시킨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성공을 한 다음에 동물 농장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자,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이 지배자들,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이 지배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을 때 이 정권이 좋은 의미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봤을 것입니다. 마치로 이 지배자들은 본래의 약속을 어기죠. 약속을 어기고 서로 이제 호의호식합니다. 호의호식하면서 뭐 침대도 들어놓고 뭐 좋은 술도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이건 타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애초에 쿠데타를 일으킨 그 의미는 사라지고 말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 이 부패한 정치들, 부패한 권력, 부패한 지배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조지 오웰은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권력의 타락과 변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줄거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동물농장 줄거리를 중심으로 생각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작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그 1928년부터 31년까지 3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로 하면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불황인이죠. 노숙자 생활을 실제로 해보는데 실제로 노숙자 생활을 했던 그런 스님이 한 분 계셨죠. 재선 스님. 뭐 비슷하게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지 오웰은 그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뭐 일부러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자처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먹을 식량도 없고 그다음에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전당포에 가서 입고 있는 옷까지도 이렇게 전당포에 맡겨서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합니다. 또 우표값도 없어서 뭐 편지도 붙이지 못하고 또 겨우 어떻게 직장을 알아서 들어갔지만 또 식당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옥 같은 그런 식당의 주방의 환경이죠. 뜨겁고 뭐 또 지하실이고 시끄럽고 뭐 냄비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럽게 나고 이런 거 지옥 같은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이 오일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질리도록 권태로운 생활은 무서운 고문의 형벌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일거리가 없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되죠. 또 마지막에 언젠가는 그 세계를 더 철저히 탐구해보고 싶다. 불황인 강변두길 노숙자의 영혼 속에는 정말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해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수양을 많이 한 이런 그 스님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조지 오웰이 직접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이 바로 조지 오웰이라는 그런 자신의 자서전적인 책도 있고 1984년이라는 전제 군주 빅브러더가 나오죠. 그런 그 감시를 하는 그런 그 소설도 썼고 또 동물농장 이런 소설도 쓰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불황인 생활을 했던 그 경험에 바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치적 부패는 민중을 공국에 빠뜨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유신 시대나 또는 군사 독재 시대 때 많은 그 인권 유린이 있었죠. 이런 것은 부정이 정의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 판을 치던 그런 세상이었다. 그래서 과거사 청산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으로 부패하는 것, 이 여러분들 봤으면 알겠지만 이 나폴레옹이나 또 스켈러나 이런 그 9명의 9마리라고 해야 되겠죠.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부패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아홉 마리의 동물들, 이런 지도층들이 공포 정치를 하면서 자기들만의 호의호식한 그런 모습을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비판 없는 사회는 망한다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비판입니다. 다음 토론이 되겠죠. 또 감시하는 것, 지배자에 대한 감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소설에서는 교활한 그런 지배자들과 또 우민화된 그런 민중들의 이야기가 두 축을 이루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민중이 또 여러분이 자기 의식, 자기 정신을 놓아버리고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을 찾지 못했을 경우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 바로 동물의 농장이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참고로 7계명, 그다음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실존 인물들과 소설의 주인공들을 비교하는 표가 있으니까 표를 비교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98년도 서울대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배자들의 이야기지만은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 해볼 수 있는 것은 민중들이죠. 물론 존스의 지배를 받았던 나폴레옹, 스노볼, 스큘러 또는 9마리의 그런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해방이 됐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해방이 됐지만은 또 이 사람들이 지배자가 됐을 때 다른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가 또 생기게 돼 있는 것이죠. 이 민중들의 이야기가 이제 동물 농장인데 여기에 나오는 지문에 나오는 이제 복서가 있습니다. 이 복서는 인간으로 말하면 이제 노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인 말입니다. 늙은 말이고 이제 복서 친구인 클로버가 나오고 벤자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복서가 노인이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힘든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자, 부상을 입게 됐는데 병원에 후송을 해야 되는데 왔던 즉 앰뷸런스라고 보면 되겠죠. 병원에 앰뷸런스가 왔는데 진마차가 왔는데 그 진마차 옆에 보니까 페마도사럽이라는 그런 페인트가 약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 글씨가. 자, 그 글씨를 읽을 줄 아는 벤자민이 보고 큰일 났다. 페마도사럽으로 간다. 즉 토사구팽.
사냥개가 토끼를 다 잡고 나면은 삶아져서 잡아먹힌다. 이런 그 내용이 있죠. 토사구팽 당하듯이 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서를 가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통하지가 않죠. 결국은 복서는 폐마 도살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으면 알겠지만 조작하고 협박하고 공포 정치를 하는데 이 스큘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복서는 아주 치료를 잘 받고 있고 행복하게 잘 있다. 이런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타락한 그 정치, 부패한 정치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이런 지배자들의 독재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 문제였죠. 그런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기출 문제는 자주 또 그런 내용들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출 문제 가지고 알아보는 순서로 생각 확대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의 농장은 어떠한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지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잘못은 우민화된 그 민중에게도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민중이 지배자들이 거짓말하는 거, 지배자들이 정보를 왜곡하는 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때 바로 우민화가 되는데 이 지배자들이 잘 쓰는 그 정책이 있습니다. 3S 정책이라고 있는데 먼저 스포츠가 되겠죠. 스포츠, 그 다음에 섹스, 스크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우민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를 조작하고 협박하고 공포 정치를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교육을 시키지 않는달지 또는 외부의 정보가 들어올 수 없게 차단한달지 또는 어떤 정보를 왜곡한달지 또는 여기서 봤듯이 존스가 다시 쳐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또 공포 정치를 한달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민화 정책에 휘둘리지 않도록 서로 지배자에 대한 그런 감시, 시놉티콘이라고 이야기했죠. 지배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 대표적인 게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배자가 잘못 간 그 방향을 잡고 가면은 잘못 가지 못하도록 감시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민주적인 사회고 건강한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러한 그 비판과 감시를 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존재의 근원인 자유로움을 획득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정책들이 먹히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지만은 과거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써서 국민들을 많이 쉽게 이야기하면 멍청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지배자들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폭력을 많이 씁니다. 협박하고 공포정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옛날에 안기부나 또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은 거의 다 죽어서 나오고 정신병자가 되든지 또는 병신돼서 나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자가 물리적인 힘의 차원에서 강자이기 때문에 피지배자들 위해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동물농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다른 차원으로 해석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헤겔이 말한 정신현상학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헤겔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헤겔은 인정투쟁과 주인과 노예의식이라는 이야기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먼저 인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성적을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가 10점이 올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쫓아가서 막 달려가서 어머님한테 보여주고 엄마 나 이번에 10점 올랐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뭡니까? 내가 엄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겔은 인정투쟁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을 인간은 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기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딱 두 사람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A라는 사람은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죠. 분명한 자기의식. 여러분들도 분명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기 생각이 확실하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바꿔볼 수 있는 것이죠. B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의식, 확실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애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를 우리가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서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 사회적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의식이 있다라고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애나무 다리에서 두 개의 자기의식이 부딪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이해를 하려면 인정이란 말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A도 인정을 받고 싶고 B도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자기의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식이 두 개가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먼저 비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양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는 이러한 것이 바로 큰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결국은 양보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싸움을 하게 되겠죠. 조금 큰 범주로 보면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A가 공격을 하고 B가 공격을 하는데 전쟁은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전쟁을 해서 B라는 사람을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인정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계속 따라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B라는 사람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한계 지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음의 직전까지 몰아갑니다. 그러면 B는 항복을 하게 되겠죠. 자, 항복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목숨만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복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목숨만 살려달라, 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생명을 건 투쟁, 인정투쟁이라는 건 생명을 건 투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B를 완전히 죽이면은 A는 인정을 받을 대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를 죽이지 않고 항복하는 선에서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바로 이 항복을 했다는 것은 바로 B가 노예가 됐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가능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A는 결국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을 B로부터 충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주인과 인정투쟁 과정에서 주인과 노예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존스가 주인입니다.
두 집단이 충돌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나폴레옹 스노우볼 스킬러가 정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스는 제가 됐지만은 다음 민중들, 복서 클로버 벤자민 그 외에 많은 동물들, 이 동물들을 노예로 삼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생명을 건 투쟁, 생명투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복서 클로버 벤자민 그 외 동물들을 통제를 하고 조작하고 협박 공포 정치로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 민중들을 여러분들 노동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노동자. 자, 이 과정에서 주인 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노예는 노예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주인 의식은 자기 의식이라고 그랬죠. 주인 의식은 노예를 부리는 의식만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노예는 주인에게 많은 생산량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노예는 생산의 능력을 고도로 발달시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현대 물론 산업사회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은 이건 농업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농업사회에서는 특별히 주인이 어떤 기술을 갖지 않아도 노예만 잘 부리는 것, 즉 채찍을 잘 치는 기술만 익히면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은 이 생산, 노예는 생산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걸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도구의 사용법을 노예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도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낫지를 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낫질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손을 베고 또 그 떼약볕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생산물을 많이 가져오지 않으면은 채찍으로 치죠. 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 노예는 상당히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괴롭죠. 그래서 하루는 이 노예가 도저히 못 살겠다. 죽자. 차라리 지금 현재 이야기로 하면은 차라리 농약을 먹고 다 죽자 우리. 뭐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죽으라고 일을 해도 주인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먹고 살 게 없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자기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생각, 의식, 자기의 주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의식을 가지고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은 노예를 부리는 의식밖에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채찍을 치는 그런 의식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이 별 볼 일 없는 주인도 따라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발생된 그런 이야기가 바로 노동 해방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주인은 바로 나였다. 내가 도구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했던 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바로 주인이더라. 이 주인은 진짜 주인이 아니더라. 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은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하고 이런 모습이 되겠죠. 우리 보면 만적의 난도 있고 망소의 난도 이렇게 난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요? 막 그런 난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의해서 비로소 노동자들이 해방하는 의식이 싹 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해준 그 모습이 바로 이 나폴레옹 스노볼 스킬러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동물농장, 협동농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과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 또는 볼셰비키 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동물 농장이 이 시대에도 유효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도 이 이야기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복서 클로버 벤자민은 민중들이 있지만 노동자라고 그랬죠.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구조 조정이라는 그러한 말로 조작하고 협박하고 공포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채찍을 치는 그런 모습이죠. 즉, 따라오지 않으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너는 구조조정 대상이 돼서 퇴출시키겠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추운 날 구조조정이 당해서 길거리에 내몰려 보세요. 그건 바로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의 신성한 노동,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가 내 손으로 스스로 뭔가 물건을 만들어 본 사람 알겠지만은 하찮은 물건이라도 내가 만든 것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내 혼이 들어가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노동이 착취를 당하고 그 노동력이 다른 사람을 배를 불린다.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타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비판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 조지 오웰은 3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던 것입니다. 즉 구조조정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서 해결이 많은 인정투쟁 또는 주인과 노예의식 또는 노동해방운동,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잘 정리를 해서 지금 시대에는 주인이 뭐 채찍을 치고 또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은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올바르게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동물 농장이 주는 의미는 지배의 정당성은 폭력에서 정신으로 힘에서 문화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에서 결국은 이 해결이란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 또는 막스와 같은 위대한 그런 철학가 사상가들이 나와서 정신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시 오늘날 문화로서 또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해서 살아간다면은 더 이상 불리하게 내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배자는 외부와 소통을 차단을 해야 되겠죠. 또 정보 왜곡과 차단을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장악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배층에 의해 정보 왜곡이나 조작, 축소와 증폭 등이 없는지 지배자를 역으로 우리는 감시를 해야 된다. 주인은 우리이기 때문에 감시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지배층은 피지배층을 우민화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지배구조는 그것 또한 비판적 사고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쇄된 사회는 비판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이 비판이 없는 사회는 망하고 맙니다. 비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해서 지배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주체적 출발점이 동물 농장을 가지고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이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글을 써볼 때 이런 것은 그 동물 농장에서 나폴레옹은 그 지배자를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 현대사에서 이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없었는지 한번 꼼꼼히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동물 농장은 그 개별 동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현대 사회를 이해를 해보고 또 더 올라가서 볼셰비크 혁명, 공산당 혁명도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토사구팽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토사구팽은 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다음에 마지막에 경제적 위기가 혼란한 사회에서는 권력자나 부유층보다는 서민과 노동자들의 고통이 굉장히 커진다. 구조조정,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동물 농장에서 일을 했던 복서 클로버 벤자민과 같이 가축과 같은 우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비판하고 또 정치 문제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하고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동물의 농장을 가지고 그 동물의 농장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